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부산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된 얘기가 막 나왔습니다. 난 주말에 베트남 있는데 뭔 오빠 파동이 났다고, 어? 저 오빠라고 하라 그랬다고 막 뭐 홍일홍이라고 그래서 아니 또 어디 가갖고 당대표랑 하정우 후보가 어디 가갖고 말 실수했는 줄 알았더니 아니 동네 꼬마 애들한테 어린애한테 이거 젊어 보이니까 오빠라고 해버렸는데 아니 그 아이한테 오빠라고 했다는 게 무슨 거기에 대한 뭐 여성에 대한 뭐 성적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게 거기 어디가 들어있습니까? 그거? 어린애한테 그 들어있는 거? 아니 내내 그 기사만 써갖고 그 어려운데 로밍에서 보고 있는데 그게 기사로 뜨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이 지금 경호 오빠가 그 정치상의 제일 큰 문제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우 오빠 그 썰 끝나고 나자마자 한동훈이가 1위라는 거예요. 경쟁력을 거기서 제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동훈이 3자 대결했을 때 1위라고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돌아가갖고 내 가발 뚜껑을 벗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오고 있었는데 오다가 보니까 역시나 명태균 스타일이 거기에서도 이상한 조사는 쓰였더라고요. 전단이. 어떤 방식의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 하정우 수석이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제대로 붙었잖아요. 세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맛을 제대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워낙 뭐 스마트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조심하고 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노련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이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하정우 수석은 본인이 실력이 있고 본인이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나이브한 생각으로 덤볐다가 지금 아이고 상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구나 그 정도 급이 아니구나를 매운맛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청와대랑 민주당에서 높은 사람 같은 것들하고만 상대를 했구나. 그치, 아예 다 나와 봤더니 야 이 바닥은 난장이네. 여기서는 룰대로 하면은 오히려 욕먹는 거네. 지금 깨닫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요 약간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약간 우리나라 교육의 약간 폐해 같은 거라고도 저는 보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특히 하수석 우리 때 그 나이 때 공부 잘하면은 대우받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엘리트 코스만 밟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해. 그다음 대학교 좋은 데 가. 그다음에 좋은 직장 들어가. 그러면 그래도 걸러지고 그리고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곳들만 다니게 되면 어떤 증상이 빠지냐면 소위 밑바닥 그 이집 같은 그러니까 무례하고 루즈하고 무식한 애들을 만날 틈이 없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런 게 있는 애들이라 할지라도 그 시스템 안에서는 그걸 드러내서 표출하는 순간 그 코스에서 탈락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숨기는 사람들 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적나라한 부분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유독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레기들을 상대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지면 안 돼요. 더 당당하게 밀어붙여야 돼.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온 게 이번에 SBS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후보자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요거부터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SBS가 부산 북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38%,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고요. 국진당의 박민식이 26%, 무소속의 한동훈이가 21%,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도층에서는 하정우 44%, 박민식 19%, 한동훈 23%로 나왔고요. 보수층에서는 박민식, 진보층에서는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놈이 나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 하던 버르장머리들, 그러니까 한동훈 댓글 부대 돌렸잖아요. 마누라까지도 댓글 부대원이었는데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그런 여론들 띄워 올려가지고 그걸로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측근이 사람들 모아갖고, 사람들 동원해서 국포시장 가서 한동훈 왔을 때, 매출 최고 찍어줘야 된다. 다들 돈 들고 나와갖고, 시장 가서 물건 이렇게까지 동원을 했다가, 이게 그거 딱 선거법, 걸려버렸잖아요. 네, 선거법 위반입니다. 왜냐면, 아니, 나는 그냥, 잘못 설명한 거고, 그런 행위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런 행위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한, 또는 그런 유사한 모임들에 의한, 현장에서 동원이 확인이 돼서 선관위 이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짓거리를 벌써 저지르고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기존의 투표율이 밀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단일화인데 이미 이 박민식 후보가 나는 단일화 안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2등을 하고 말지 단일화를 해갖고 한동훈한테 몰아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판단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한동훈을 실어서 밀어낸 거잖아. 저기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뭘 자리도 주기도 싫고 그냥 다 싫으니까 내보낸 건데 그걸 단일화해서 다시 입성을 시킨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는 박민식한테 저도 좋지만 한동훈이만큼은 이겨야 돼. 라는 방식으로 일종의 오더를 줬을 거예요. 공천을 주면서.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식 후보가, 국진도 후보가 나는데 왜 언론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고 사람 이름만 갖고 쓰고 전 장관 1억 이런 것만 갖고 하느냐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나는 기레기들도, 아니, 너무 웃긴다. 왜 한동훈 편이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도대체 한동훈의 배우가 누구야, 지금? 뭐야? 내가 보기에는 지금 김건희하고도 사이가 영영 멀어져 버렸고, 지금 뭐 어떤 경제단체가 됐든 정치단체가 됐든 종교단체가 됐든 누구도요, 지금 한동훈의 스폰이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있다고 치면, 글쎄요, 뭐, 옛날 그 한동훈한테 도움을 받았던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패거리들, 그 남아있는 이 잔존 세력들이나 있으면 모를까? 지금 한동훈의 우군이 없는 상태에서 한동훈은 지금 엄청난 댓글 동원과 함께 일종의 조작, 언론의 비호를 다 혼자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MBC 기사가 방금 전에 나왔는데 이걸 봤어요. 그 전 국민의힘 대표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부산 북극합 여러 한계 리서치에서 한 게 좀 이상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다른 이유가 가장 눈에 띄는 게 정당 타이틀이래.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은 그냥 무소속이라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데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직함을 강조를 하면 국힘 지지층 표심이 한동훈한테 뭐 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튼 그렇게 조작을 한다고 손 치더라도 ARS랑 전화 면접 뭐 그다음에 유선 전화 포함 여부 여기 이 한길 리서치에는 유선 전화가 또 포함이 그러니까 됐어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부산 북구에 있는 주민들 중에 대부분 이 전화 면접에 응했던 대부분은 한동훈이 누군지 박민식이 누군지 하정우가 누군지 모르고 거기에 붙어 있는 수식어에 따라서 사람을 그렇죠. 고른다는 거야.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하면은 한동훈한테 가는 거고 무소속이라고 하면은 좀 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이 2위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정작 한동훈이 이름을 날리고 있는 거는 비 온다고 파라솔 들고 그것도 뒤에 따라다니는 여성한테 그런 거 어디서 파냐? 그 옛날에 그 왕들이 행차했을 때 그 뒤에서 들고 가던 그따위 파라솔을 들고 지는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나는 물 한 방울도 안 젖지라는 이 사진을 자랑스럽게 저러고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저 국포시장 아재가 자기가 내가 좋아서 하는 기라 하게 해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 왜? 이분도 알고 계셨던 거야? 젖으면 미끄러진다는 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뭐 있어요. 뭐 하여튼 뭐 나는 뭐 고맙네 한동훈 이렇게 해주니까 만약에 박민식 대 하정우 나왔으면 이거 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표를 어느 정도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네, 너무 덕분에 공멸을 좋습니다. 하는 거고요. 네. 장동혁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한동훈만 당선되지 않으면 돼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장해찬까지 붙어갖고 막 물어뜯고 있잖아. 지금 당 내부에서 한동혁한테 어떻게 한동훈한테 기회를 줘야 되니까 박민식을 한동혁한테. 이 박민식을 단일화시키 그건 꺾으라는 얘기잖아. 아예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이건 끝까지 완주하고 간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일화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이 한동훈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모종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금을 시켰다고 하거든요. 특검이요, 특별하게 확정적인, 문서적인 물리적 증거 없이 함부로 한동훈한테 이런 거를 출국 금지를 날렸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 기간 내에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나? 근데 지금 뭐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뭐 그럼 뭐- 부른다고 가겠어요? 그럼 연기를 시켜야죠. 계속 연기해야지. 안 오면 계속 연기가 되는 거겠죠. 아니, 특검이 근데 뭐- 연기가 되면 7월 달까지 연기할 수 있거든요. 일단 연장할 뭐 수 있거든요. 수사는 뭐 지방선거 이후에 불러서 수사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서울고검 인권침해 TF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원지검에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수원지검에서 당시에 수사하던 그 과정이 실시간으로 대통령실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보고 과정 중에는 법무부 장관을 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법무부 수장이었던 한동훈이 이 수사와 진술회유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수사 보고서 내지는 기소에 관한 원문을 받아서 보고 이거를 승인 내지는 그 안에서 어떠한 조작질에 대한 사전 보고 내지는 협의가 있었는가가 드러나는 것까지 연타로 전부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의 논란이 뭐냐면, 현재 특검이 이와 같은 기소 조작 관련된 걸 하게 되면, 특검이 이 기소를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법적 조항을 놓고 지금 국진당하고 또는 민주당하고 이걸 놓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통령이 특검을 시켜가지고 대통령한테 있는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 논리를 펴고 있었는데요. 청와대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기소취소 하지 마라. 특검이 나설 필요 없다라고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게 법제화 될 이유도 없고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한 거기 때문에 특검이 그래야 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판은요, 연기돼 있어요.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군부를 떼갖고 조의대를 통해갖고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사고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진행되는 건 앞으로 뭐 법적 절차에서 특검의 수사 과정에 의해서 갈 거고요. 이런 이런 공소 조작건에 증거 조작건에 대한 특히나 대북송금이랑 대장동 관련해서는 특검이 됐든 또 하나의 상설 특검이 됐든 새로운 수사가 시작이 될 건데